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과 민주당 신장영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이 업무시간 중 대화나 콧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인권 침해적인 불법 용역 계약을 맺어 무리를 빚은 중앙대학교 사태가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중앙대 총학생회가 민주노총은 중앙대에서 철수해달라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런던의 한국대사관 앞에서 한국철도민영화 추진에 반대하는 삭발 시위를 벌인 영국인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머리카락을 잘라준 동포가 한국에 탄압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연대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자 삭발식을 감행한 것이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과 민주당 신장영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평택을 지역구의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4월 총선을 앞두고 고향 후배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수원시 을의 민주당 신장영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들 지역구에 대한 재선거는 오는 7월 말에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무소속 현영희 의원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 원을 확정 판결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새누리당이 현행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기로 가닥 잡으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 문제와 지역 분열, 돈 선거 등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기초선거 정당 공천 유지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다음 주 중에 의원총회를 열어 정당 공천제 문제에 대한 당론을 결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의 말입니다. 함량 미달 자치단체장들이 등장으로 이미 파산의 문턱에 가까이 와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은 아주 거덜이 나는 등 정당공천제 폐지 이후에 무책임 정치는 더욱 판을 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03년도 헌법재판소에서 기초의원의 공천 배제가 우연 판결을 받았고 많은 헌법학자와 전문가들이 우연 소지를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헌법을 초월한 제도 도입은 제고해야 합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당 고위정책 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기득권 집착이 국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부재 중에 정당 공천제 폐지 공약을 파기하려는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이 업무시간 중 대화나 콧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인권 침해적인 불법 용역 계약을 맺어 무리를 빚은 중앙대학교 사태가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중앙대 총학생회가 민주노총은 중앙대에서 철수해달라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앙대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으로 구성된 서울 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미화 노동자들의 부분 파업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공식 성명서를 채택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측에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중앙대 중운위는 민주노총은 미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공론화했고 그 결과 미화 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가 개선됐다면서도 민주노총은 중앙대에서 철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은 언론과 학내외 여론이 중앙대를 지탄하기에 급급하다.
민주노총은 피해를 입고 있는 중앙대와 소속 구성원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중앙대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런던의 한국대사관 앞에서 한국철도 민영화 추진에 반대하는 삭발 시위를 벌인 영국인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머리카락을 잘라준 동포가 한국의 탄압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연대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자 삭발식을 감행한 것이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당시 머리카락을 잘라준 재영 동포 김나영 씨는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이번에 삭발한 칼슨 링우드 영국 철도해운 운수노조 집행위원은 지난 12월 철도노조 파업 지지차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의 노조위원들의 삭발식을 봤다며 집회는 국제운수노조연맹이 기획했지만 삭발은 한국 특유의 삭발 집회 문화의 의미를 알게 된 칼슨 집행위원이 개인 의지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나영 씨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일단은 이제 1993년에 민영화가 시작된 후로 99년까지 두 번의 큰 사고가 있었고요. 그때 38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600명이 넘는 부상자를 낸 큰 열차 사고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2000년에는 또 4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굉장히 큰 열차 사고가 또 있었고요. 네. 이런 반복적인 대형 사고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영리를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다는 영리를 먼저 생각해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 기업의 부실 경영 같은 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지속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민영화가 된 후에 한 철도 노선이 민간 자업의 지속적인 적자 운영 때문에 지난 2009년에 공유화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 공유화된 이 철도 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또 흑자가 나거나 좀 운영이 잘 되면 정부에서 다시 민영화를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민영화 반대 운동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보 정당들이 총 분담금의 9,200억 원에 달하는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 합의안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헌정률인 유신독재 반대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투쟁본부 중앙회의를 열고 미국이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퍼주기 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 금액이다. 미국의 어려움을 감안해 대폭 증액해준 본말이 전도된 굴욕적인 협상이라며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무시한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분담금 과다 책정 문제가 오히려 더 심화됐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자국의 국방예산 삭감에 따라 한국 정부의 분담금 부담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미국 정부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기중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그간 방위비 분담금은 소요형이 아닌 총액형으로 운영되면서 방만한 운영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방위비 협정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의 전용 문제, 1조 3천억의 미사용 분담금 축적과 3천억의 이자 수익에 대한 소득세 탈루 등 분담금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91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 이래 최초로 이루어지는 감사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0월에 제기된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에 대해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감사에 착수하는 것은 국회 비준 절차를 앞두고 퍼주기식 협정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종합편성 채널 JTBC의 JTBC 뉴스9에 대해서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제재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방송심의규정 제9조와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안철수 의원과 경쟁이 아닌 서로 큰 상생의 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안 의원과는 단순히 정치적 인연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편적 생각에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추대를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평가를 받는 과정이 경선과 본선 아니겠나라고 답했습니다. 박 시장은 공식 출마 선언 시기에 대해서는 현직 시장이니까 출마 선언을 서두르는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안철수 신당의 창당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창당 없이 6월 지방선거를 치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원칙과 현실 면에서 선거 전에 당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하지만 원론적으로 큰 선거를 치르려면 그 전에 창당해야 하는 것이 맞고 현실적으로 당을 만들어야 선거를 치르기 훨씬 용이해 목표는 선거 전 창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여준 위원장은 민주당과의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새정치란 상징성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뉴질랜드로 오지 트레킹을 떠났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문 의원은 오늘 국내로 들어와 개인 일정을 소화하면서 당분간 서울에서 머무른 뒤 지역구가 있는 부산으로 갈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문 의원이 귀국 후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와 북한 인권법, 민주당 혁신 방안 등 각종 전국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자진 출석한 철도노조 핵심 간부 13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경찰청은 오늘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이모 씨 등 지방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조 지역 본부장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자진 출석한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핵심 지도부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대변인, 엄기룡 서울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이 1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전 회장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에 걸친 신문을 받고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다가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에 1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지금 기온은 0.2도, 습도는 52%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